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최근 인터넷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 블랙홀은 없다라는 기사가 화제가 됐는데요. 블랙홀이 없다니 저명한 학자가 한 말이니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아왔던 블랙홀이 없다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블랙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탈출 불가능한 블랙홀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 다른 표현을 쓰면. 근데 이 블랙홀이라는 게 1916년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제 나왔던 개념인데요. 모든 물질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을 블랙홀이라고 하죠. 네, 제가 알고 있기에도 탈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야기한 거는 양자론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본 거예요. 양자론,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원자핵이나 전자, 빛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나노라고 하는 거 있죠. 나노보다 더 작은 세계예요. 그 작은 세계에서는 확률적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공을 던졌을 때 보통 콘크리트 벽에다 공을 던지면 튕겨 나오겠죠. 근데 양자론적으로 봤을 때는 튕겨서 나오지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0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원자핵이나 전자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0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은 아니다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양자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물리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기존의 이론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론은 확률적으로 아주 작은 세계를 확률적으로 설명한 이론이거든요. 그런 양자론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블랙홀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 양자론적으로 봤을 때 탈출 불가능한 블랙홀은 없다.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정도. 0은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외행성인 세레스에서 수증기가 분출되고 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와 B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과학자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띠에 속한 세레스의 짙은 색을 띤 부분에서 수증기의 증거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세레스에 상당량의 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수증기가 발견되기는 세레스뿐 아니라 소행성띠 전체에서도 처음입니다. 과학자들은 미 항공우주국의 소행성 탐사선 돈호가 내년 세레스에 도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수증기가 분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발견돼서 화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외행성 세레스에서도 수증기가 분출한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교수님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외행성 세레스라고 하는 것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중에서 제일 큰 거였어요. 1801년에 발견된 최초의 소행성이었는데 지난 2006년에 그 명왕성이 외행성으로 바뀌면서 이 세레스가 소행성 중에서 제일 크고 모양도 둥글게 공처럼 행성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레스도 소행성에서 외행성으로 분류를 바꿨거든요. 이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이 세레스에서 이번에 관측해 보니까 초당 6km 정도의 수증기가 분출되는 모양이 관측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세레스에서 이 수증기 분출이 관측됐다는 이야기는 세레스 자체에 얼음이나 물이 상당량 있을 거다. 정확히는 분석이 안 됐지만 현재 거의 지구 이상으로 많은 물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아직 세레스를 관측한 탐사선은 없어요. 현재 그 소행성을 탐사하러 가고 있는 그러니까 DAWN, 던이라는 그 위성이 있습니다. 탐사선. 이 탐사선이 2015년에 근처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던 탐사선이 세레스 근처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분석한다면 정말 세레스에도 얼음과 물이 있다. 그럼 또한 또 생명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레스는 4.6년의 주기로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이
그러니까 태양 쪽을 향했을 때 네.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분출되는 것 같은. 근데 초당 6kg니까 적은 양은 아니겠죠. 네. 네, 근데 아무튼간에 상당히 놀라운 발견이고요.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다른 곳에 역시 또 물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그 후보지가 늘어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행성 세레스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분출되기 때문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정말 큰 것이고, 그렇다면은 생명체가 혹시나마 존재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예. 해도 된다는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던이라는 탐사선이 네. 갔을 때 보다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내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